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반세기 넘는 혈맹이자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던 국가로부터 우리는 왜 갑작스럽게 경제적 압박이라는 차가운 청구서를 받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사법부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해 야당은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태를 압박했습니다. 마치 약점을 찾아내어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들만의 익숙한 방식을 다시 한번 꺼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대법원장은 그러한 만남 자체가 없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그들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곧바로 우리 경제의 대동맥을 겨냥한 외부의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이 우리를 향해 전례 없는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미 예고된 3,500억 달러의 관세도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 무려 150%에서 250%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욕당한 동맹, 미국의 과도한 압박이라며 반미 감정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현대, LG 직원들이 부당하게 억류되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모든 원인이 미국의 탐욕과 오만함에 있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갑자기 미국은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일까요? 그 진실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진 일에 숨어 있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모여 반미연대를 과시하는 자리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 참석했던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 중 단 한 나라도 참여하지 않은 그 자리에 혈맹인 대한민국의 대표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미국의 지도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불과 열흘 전 이재명 대표는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행동은 그들의 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에게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배신의 신호였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겪었던 수모와 우리 기업들이 짊어지게 된 관세폭탄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위험한 줄타기 외교가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보 불안은 곧바로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권한을 한국군이 가져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자주국방이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자신들의 첨단 무기와 장병들의 목숨을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 아래에 두려고 할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곧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떠난 한반도,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과연 어떤 외국 기업이 남아서 투자를 이어가려 하겠습니까? 안보의 붕괴는 곧바로 외국 자본의 이탈과 주가 폭락, 즉 경제의 완전한 파멸로 이어지는 죽음의 공식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우리의 원자력 발전 생태계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값비싸고 비효율적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중국산인 태양광 패널이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은 수십조 원의 적자를 떠안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 그 원전 생태계를 되살려 체코 등의 수출기를 열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다시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조차 그 문제점 때문에 태양광을 폐기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왜 굳이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이끌려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리킵니다. 바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했던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종교를 탄압하며 정적을 무자비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달콤한 독과 같은 소비 쿠폰을 나눠줍니다. 25만 원, 15만 원의 지원금은 당장 힘든 이들에게는 큰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간사해서 한 번 공짜 돈을 받으면 두 번째, 세 번째를 기대하게 됩니다.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벌기보다 정부가 나누어주는 돈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를 일부러 가난하게 만들어 국민을 정부에 예속시키고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무서운 계략입니다.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당신들은 굶고 헐벗을지언정 자식 세대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위대한 희생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권은 당장의 인기를 위해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1억 원이 넘는 빚을 짊어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고 사회는 활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대 간의 혐오가 시작될 것입니다. 적은 수의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청년들은 거리의 노인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빨리 사라져야 내 부담이 줄어드는데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생존을 위해 서로를 제거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사회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과장된 상상일까요?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검증되지 않은 이념으로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좌파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검증된 올바른 가치를 지킬 것인가? 그 올바른 가치란 바로 보수주의의 가치입니다. 보수주의는 낡은 것을 지키는 수구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 가정의 소중함, 신앙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는 인간의 본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계획경제가 아닌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고 법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치들은 지난 100년도 버티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공산주의 이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경험이 증명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활동을 통해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감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키며 어떤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다면 이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밝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